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시황 내용과 그리고 알트코인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여전히 관세 부분이 일본의 내용이 나와 주긴 했습니다. 이제 대충 한 15% 정도로 확정이 나면서 니케이 부분도 좋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 내수 부분이 조금씩 문제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도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와줄 것 같아요. 소비 쿠폰을 뿌려도 아마 관세 좀 처맞고 하다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시기가 이제 내년, 내후년이 관세 적용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내수 시장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시장 조정 가능성 부분에 따른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 증시도 계속 쉬지 않고 올라왔었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암호화폐에도 좀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비슷한 지수 부분이 추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비슷하게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템포가 조금씩 느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은 포지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향후 1년 안에 어떠한 일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는 워렌 버핏이다 보니까 이런 점도 당장 온다라는 것 대비보다는 차후에 한 1, 2년 사이 정도에 이런 일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워낙 이제 자산 비중이 높잖아요. 자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현금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심리와, 그리고 조그만 돈을 벌어도 어차피 개미와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크게 몇 배 튀기기에 따른 마인드가 좀 다른 형태로 보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월드 리버트에서 또 650만 이더를 또 구입을 하기도 했었고, 요즘에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것저것 막 이제 코인을 계속 잘 또 모아가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ETF 부분도 ETF로 전환되는 추이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향의 비트코인 부분은 이제 약간씩 좀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계속 순유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들에 따른 매입세 부분이 이제 이번에 가중치가 나와줌으로써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어떨까요? 이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머지 이제 또 뭐 아크인베스트가 이제 투자를 했던 형태가 또 하나가 있었죠. 이번에 이제 비트마인에 따른 추이에 또 모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기서도 아크인베스트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나올 것이냐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크인베스트가 성과가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나쁠 때는 확 나빴기 때문에, 이게 꼭 아크인베스트가 샀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부분에 따른 추이가 약간씩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은 단기간에 66%에서 이제 60%, 그러니까 61%, 그러니까 5%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잠깐 도미넌스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이제 솔라나나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자금 들어오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영향이 좀 같이 받아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코인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보여주다 보니까 솔라나의 펌프펌 부분도 어느 정도 폼이 다시 되돌아왔고, 이런 형태가 같이 잘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을 어떤 시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더리움 부분은 약간 좀 조정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조정에 있는 추이가 조금은 적게 나오면서 올라가야지 좀 더 유연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부분도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좀 잘 버티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다시 알트코인 부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상위 탑 순위에 이제 들어가져 있는 이제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뭐 도지, 트론, 뭐 하이퍼 리퀴드, 뭐 스텔라, 수이, 체인링크, 뭐 아발란체, 뭐 그리고 라이트코인, 뭐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수익률은 좀 다소 차이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변화점의 추이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도미넌스가 크게 한번 무너졌던 추이가 있었어요. 예, 요때가 61%에서 이제 54%대까지 나왔던 추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충 한 7% 정도가 나왔는데, 과연 이 7% 정도의 마의 곡선을 뚫고 한 번 더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아마 많이 내려간 거에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여기에서 60%가 내려왔고 여기도 30% 내려왔으니 비슷하게 보면 여기가 이제 15% 정도 도미넌스가 최대 폭으로 주었을 땐 그렇고, 만약에 새로운 변거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나온다. 뭐 극단적 예시로 오게 되면 비테크 7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진입을 한다. 또는 금융연합체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진입을 한다. 근데 자체 체인을 쓰는 게 아니고 이더나 우리가 쓰고 있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비테크 7들에 따른 추이를 보게 되면 자기네들에 따라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 체인을 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은행권 쪽은 잘 모르겠어요. 은행권 쪽도 자체 체인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더 기반을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인 기반을 쓸 것인지에 따른 추이가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현 시점에서도 이제 올라갈 애들이 좀 극명하게 가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더 연합 체계가 월등하죠. 솔라나 체계도 그래도 월등합니다. 그리고 도지도 이번에 어느 정도 모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금이 이제 CX 자금은 계속 메말라 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덱스 시장은 매니아 측에 있는 애들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CX에서 많이 펌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익률에 따른 추이가 이제 벌려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굳이 뭐 거래소 부분에 따른 추이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가져가면서 투자를 안 하셔도 되는 새로운 창구가 열렸죠. 그게 ETF 부분으로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7, 8년 동안 개고생을 또 많이 해보기도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대비보다는 하방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정도에 있는 그런 알트코인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한 매수 부분을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모아 가다 보면 솔라나 2배 같은 경우에도 모아 가다 보면 내려갔어, 내 돈 반토막이 났네, 여기에서 스톱을 하면 그렇게 하고 엔딩 나오고 끝이죠. 근데
무한으로 계속 적립을 계속 해왔던 사람은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한 매수법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우상향이 가능한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솔라나가 앞으로 우상향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머지 알트코인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말 그대로 내가 계속 현금을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개근상을 받으면서 계속 불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엑시트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뒤질 때까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봐야 누가 알아준답니까? 내 삶도 어느 정도 기쁨을 어느 정도는 써야 되는 추이가 있잖아요.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인생의 전환 시기에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엑시트를 해서 지출로 전환을 해가지고 쓸 것인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대부터 투자를 했는데 뭐 60대, 70대까지 해가지고 돈을 모아봐야 내 인생에 되돌아보면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돈만 많이 뭐 벌었다.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뿐이다. 이 정도로만 각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아주 꽉 찬 그런 기쁨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뭐라 말할 건 없지만 인생도 약간의 재미를 느끼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환점과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놓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이제 뭐 결혼도 있을 거고 자녀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추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트 전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는 이제 거래소 코인들도 좀 폼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소 코인들도 약간씩은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안 체계 부분이 약간의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상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거래소 코인들에 따른 가치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대부분 알트코인 부분이 어느 정도 폼이 다시 회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래소 코인들도 무난하게 좀 괜찮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RWA 부분에 있는 비중하고 그 다음에 이더 부분이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할지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WA가 코인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달라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에서도 내가 이런 걸 컨택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더의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괜히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게 이쪽 투자 세계관이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객관화가 잘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를 좀 선택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84제곱미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도 조금만 더 해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당장 팔아야 되는데 자, 열쇠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 예, 해가지고 이야기 막 나오죠. 갖고 시장가로 100%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합니다. 왜? 계속 올라가는 게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즉 이 자산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자기 인생에서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도 타이밍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었을 때나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매도할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돈의 여유가 있고 하면 그냥 뭐 시즌 주기마다 있는 그 조정 추이는 뭐 과감하게 쌩까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낼 수 있을 만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 80% 구간
70% 구간, 지금에 이제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반토막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견딜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겉으로는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게 현실화가 되었을 때 멘탈이 많이 나갔던 친구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고요. 수도 없이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각인시키는 이유가 불장일 때에도 여전히 이제 내가 산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해서 얼마만큼 올라왔지? 이거를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충 한 680에서 690% 정도 올라왔으니 그러면 이제 매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저 친구도 저 84제곱미터 영화에서도 매번 나오는 교훈이 하나가 있죠. 8월 15일 부분에서 딱 팔아라 라고 했으면 당연히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이면 8월 1일 정도에 좀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친구는 계속 올라간 거에 이제 마음의 제어를 뺏겨버린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진짜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이게 마음이 쭉 빨립니다. 쭉 빨려서 자기 결정권이 많이 희석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값으로 가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항상 투자를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딴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가 되게 오류가 많아요. 자기 기준에서 열심히는 의미가 없고요. 타인이 봐도 저 친구 진짜 열심히 한다 라는 이야기를 못해도 5명 이상 들어야지 저 친구 진짜 열심히 하구나 라는 측면이 되는 것이지 내 자신한테 나는 열심히 했어 라고 토닥토닥 해봐야 그거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점이 언젠가 알트코인에 있는 폼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곧 이제 이번 시즌에서도 이제 끝나가는 시기도 이제 곧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알트 부분의 전환 시점을 요약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도미넌스가 한 번 더 패턴을 줄 수 있는 그 단계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알트코인에서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멀티 체제로 계속 들어오는 게 유형이 다변화가 많이 되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면서 내려가는 폭도 좀 제한이 된다. 그리고 나만 물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개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같이 물리게 되니 올라갈 때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았던 애들은 순수 기술력이 있던지 아니면 애초에 영업망으로 뚫던지 아니면 애초에 이도저도 아닌 거는 이제 대부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번 법안으로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또 자기의 이제 색깔에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연습을 좀 잘 해 나가면서 이번 시즌의 부분에 있었을 때도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의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리고 모니터링 계속 지속하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